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로 4차에 이어서 5차시 시언어 조건문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시 조건문인데 조건문부터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옵니다. 무슨 고비냐? 난이도의 고비예요. 여러분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흔히 말하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는 미적분이 어려워서 수학을 포기하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C 언어에서 조건문부터 시작합니다. 조건문이 첫 번째 1차 고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넘기시면은 또 코딩 실력이 월등히 향상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해 봅시다 우리. 그러면 조건문 첫 번째 if문, 위에는 if else문이라 되어 있는데 if문이라고 부를게요. 자,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temperature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temperature, 온도를 입력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if문이 나옵니다. if temperature가 0보다 크면 영상의 날씨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영하의 날씨입니다.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죠?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본 양식이 다음과 같아요. if 괄호 안에 조건식, 그리고 이 중괄호가 if에 걸리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식에 만족하면은 이 문장, 이 if문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그럼 else로 넘어가서 여기 이 else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만약 if 이 소괄호 안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변수로 선언한 온도가 0보다 커요. 그럼 영상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안의 코드가 실행되는 거고, 만약에 이 템퍼레처가 이거에 해당 안 돼요. 0보다 작아요. 혹은 뭐 0이어도 여긴 이렇게 되겠네요. 0이어도 영하의 날씨입니다. 이 문장 프린트가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이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 한 문장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써도 그 중괄호가 여러분 사람이 취향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는 주로 이렇게 해요. 이러면 코드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저는 이게 읽기는 편하더라고요. 보이시죠? if 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else 이렇게 중괄호 안에.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중괄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코드죠. 이거는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네요.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면은 이게 i에 여러분들이 정수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if i의 나머지 연산 2를 했을 때 이게 0이면은 입력된 정수는 짝수고 그게 아니라면 정수는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조건식을 봅시다. 자, i 나머지 연산 2가 0이다. 즉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것은 곧 2로 나누어져 떨어진다는 말이고 이건 짝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입력된 정수는 짝수입니다.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짝수면 이걸 실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홀수니까 입력된 정수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0은 없는데 0은 한다면 만약 짝수로 나오겠네요. 자, 조건 연산자,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하면 코드가 되게 간결해져요. 봅시다. 이게 기본 양식이거든요. 조건식 물음표 값 1, 이거 뭐라 그러지? 그 비율 쓸 때 하는데 값 1 그리고 값 2. 이게 조건식이 참이면 값 1이 출력이 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값
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식이 참이면 값 1, 거짓이면 값 2. 자, 이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빅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빅은 큰 값을 계산할 거야. 내가 x는 5, y는 3을 했을 때 더 큰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 사막 연산자를 써주는 겁니다. x는 5, y는 3이면 더 큰 건 5x니까 이 5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x, y에 5, 3을 각각 대입하면 이게 조건식이에요. 5가 3보다 크다. 참이죠. 참이면 뭐라고 했어요? 값 1이죠. 앞에 있는 거 참이면 값 1. 5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x 이거는 이제 끝났고 x는 3, y는 5예요. 자, 3이 5보다 작다. 뭐야? 이거 잘못한 것 같네요. 자, 3이 자,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x는 3, y는 5예요. 그럼 3이 5보다 크다. 거짓이죠. 거짓이면 값 2가 되죠. 거짓이면은 두 번째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든 이 빅에는 x와 y 중에 값이 큰 게 저장이 되겠죠. 이거는 절대값 계산하는 건데, 자, 앱솔루트 밸류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x가 0보다 크면은 x가 출력이 되고, x가 이게 거짓이야. 즉 조건을 만족을 안 하면 x는 음수란 얘기고, x가 음수라면은 음수에 음수를 붙여야 절대값이 나오니까 이 뒤에 게 출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볼까요?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두 개를. 그래서 두 개 받았죠? 이게 3학년 산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큰 수 되고 작은 수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예를 들어 x는 5, y는 3이에요. 큰 수. 이게 5가 3보다 크다. 조건식이 참이면 앞에 값 5. 만약에 작은 수. 작은 수면 똑같이 여기서 등호 위치만 바뀌었죠. 작은 수 5가 3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인 3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앞에 거, 조건이 거짓이면 뒤에 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논리연산자. 논리연산자는 여러분 집합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또는과 그리고 이 차이 있죠. 교집합이냐 합집합이냐 이 차이거든요. x and y는 x와 y 둘 다 해당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거고, 얘는 x 또는 y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x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x and y는 그리고예요. 둘 다 해당해야 돼요. 얘는 또는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돼요. 얘는 x가 아니다. x가 아니면 돼요. 거짓이면 돼요. 이것도 코드를 통해 봅시다.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거는 쉽죠. 정수형 변수 선언했고 스캔프 받았어요. 근데 자, n이 0 이상 이건 AND 연산자죠. 그리고 n이 100 이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0 이상 100 이하가 동시에 만족하면 0에서 100 사이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0에서 100 사이가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n은 0 이상, AND가 그리고라 그랬죠. 그리고 n은 100 이하면 n이 0에서 100 사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변수 n이 0에서 100 사이면 이걸 실행해라. if 이 괄호 안에 조건문이면 입력한 정수가 0에서 100 사이요. 0에서 100 사이요. 자, 그게 아니라면 입력한 정수가 0에서 100 사이가 아니요.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또는이죠. 자, 정수 입력하시고까지는 똑같고 if n은 1 또는 n이 2 또는 n이 3 또는이면은 합집합. 그러니까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1이든 2든 3이든 셋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1, 2, 3 둘 다 아니면 이게 아닌 거고. 자, n은 1 또는 n은 2 또는 n은 3. 숫자 1, 2, 3 중 단 하나라도 맞으면 실행이 돼요. 제가 코드를 실행을 안 했는데.
으로 가볼까요? 실행을 해봅시다, 우리. 자, 정수를 입력하고 n이 0에서 100 사이면 0에서 100 사이죠? 입력한 정수가 0에서 100 사이요. 자, 90, 965, 0에서 100, 0과 100 범주를 벗어나 있죠? 그럼 사이가 아니요.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연산자죠. 이거를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조건이 뭐냐? 또는 n은 2 또는 n은 3 이러면 셋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1, 2, 3 중 하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1, 2, 3 중 하나요. 9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제가 아까 정렬 했잖아요. 여기 이거는 지금 자리가 정돈이 안 됐죠. 이때 컨트롤 K, D 누르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얘가 정리가 됩니다.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1, 2, 3 중 하나라도 맞으면 실행되고 S if문 이거는 연속적인 if문인데 if문이랑 살짝 성질이 달라요. 이런 코드가 있다고 봅시다. 점수를 입력하세요. 내가 95점, 100점 만점 중에 95점을 받았는데 성적이 D야. 말이 안 되죠. 이거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으면은 교수님께 정중하게 이렇게 항의 성적 문의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95점이나 맞았는데 성적이 이 D라니.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결과 때문인데 자, 스코어에 90으로 입력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if에 걸려요, 일단. 그럼 그레이드 A가 되겠죠? 이게 만족을 해요. 근데 얘가 두 번째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도. 그래서 스코어가 95라면 스코어가 80 이상인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드에 B가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이면은 이것도 만족해. C가 되고 60이면은 이것도 만족해. 그래서 D가 저장돼서 결론적으로 D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S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if를 만족하니까 S는 if가 만족 안 했을 때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는 아니고 여기 최종적으로 이 그레이드 D까지 스코어가 60 이상인 걸 만족했기 때문에 D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매우 억울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봅시다. 이거는 비교를 하면 자,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죠. 아까는 if죠. else가 붙었죠. 그럼 성적을 90으로 입력하면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옵니다. 이번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스코어에 95가 입력이 됐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먼저 if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그레이드가 A 학점이다. 이 조건이 만족해요. else if는 이 if 조건문이 만족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면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만약에 스코어가 85라면 이게 만족이 안 하겠죠. 그렇다면 아니야? 아니면 이게 80이면 B가 되겠죠. 제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제가 여기서 90이면은 A예요. 85면은 B예요. 75면은 C가 나왔어요. 자 점수가 85점이면 B라 했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스코어가 85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안 걸리죠. 80, 90 이상인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걸리죠.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면은 이 else에 안 걸리겠죠. 이게 만족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B라는 성적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자,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시정지하고 해보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온도를 입력하면 영상과 영하의 날씨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0도 이상이면 영상이고
0도 밑이면은 영하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온도가 영상이면서 30도 이상이라면은, 자, 얘기는 30도 이하인데 영상의 날씨죠. 네, 30도 이상이라면은 많이 덥겠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출력하는 겁니다. 영상 중에서 30도 이상이면 이거 30도 이상이면 이것도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푸셨나요? 아직 못 푸셨으면은 영상 if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중에서 if를 쓴 다음에 30 이상이면 무언가 실행이 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푸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자, 온도를 입력하세요. if 문 안에 if 문 안에 이게 위에 영상의 if 문이고 if 문 안에 if 문이 있죠. 이렇게 중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가독성이 안 좋으니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코드를 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자 코드를 짜면서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는 쉽죠. 온도를 입력했어요. 여기까지는 쉽고 영상이면은 템퍼레처가 0보다 커. 그럼 영상의 날씨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영하의 날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상이면서 심지어 온도가 30도가 넘어. 그렇다면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가 아니라면 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5, 0하고 20도, 영상의 날씨입니다가 뜨죠. 그리고 35도, 많이 덥겠군요. 영상의 날씨입니다. 이렇게 뜨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조건문에 만족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거에 만족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게 실행이 되겠죠. 자, 다시 부문 안에 이러면 영상의 날씨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30도 이상이면은 많이 덥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if문 안에 if가 있는 거 한번 걸리고 영상이면서 30도 이상이면 이게 실행이 되고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네. 다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자, 456, 465, 635 이렇게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으면 그냥 큰 수가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하셨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보기 복잡하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게 보기 좀 더 편하더라고요. 자, A가 만약에 변수가 일단 A, B, C예요. 맥스의 최대값을 받을 건데 여기 0을 입력한 이유는 일단 얘를 초기화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맥스에 대해서 A 또는 B 또는 C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초기화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초기화 안 하면 얘가 에러까지는 아닌데 그냥 경고해요. 초기화 하라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초기화 해줬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제가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검색 안 되네. 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겠죠? 자, A, B, C 세 정수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가장 큰 수를 골라야 되겠죠? A, B, C 세 개 중에. 자, 봅시다. A가 B보다 일단 커요. A가 B 이상이야. 그리고 A가 C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큰 거니까 최대값은 A가 됩니다. 근데 자, if A가 B보다 큰데 A가 이 else는 가독성이 별로네요. 네, 이걸로 봅시다. A가 일단 B보다 커요. 그리고 A가 C보다도 크면은 최대값은 A가 되겠죠. 근데 A가 B보다는 큰데 이거에는 해당이 안 돼. 그 말은 A가 B보다는 큰데 C보다는 작다는 말이죠. 그러면 최대값은 C가 되겠죠. 이해했죠? 이 부분은. 자, 한 번 더.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A가 C보다도 크다. 그럼 최대값은 A.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 근데 A가 C보다는 작다. 그러면 최대값은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S는 뭐겠어요? A가 B보다 작은 경우겠죠? B가 더 큰 경우예요. B가 A보다 더 큰데 B가 C보다도 더 커. 그럼 최대값은 B. S는 B가 C보다 작은 경우죠. B가 A보다 큰데 B가 C보다 작아. 그럼 최대값은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제. 이해는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사막연산자로 쉽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 어쨌건 맥스의 최대가 입력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맥스는 일단 A랑 B를 비교해요. 그럼 맥스에 더 큰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근데 자,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럼 한번 이제 A랑 C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볼까요? 조건이 참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 들어가. 보니까 또 사막 연산자네. 여기서 연산을 해. 이게 참이야. 그럼 최대값은 A고 이게 여기는 참이야. A가 B보다는 커. 근데 A가 C보다는 작아. 그럼 최대값이 C가 되는 거겠죠. 이제 B의 경우로 봅시다. 자, 이게 거짓이야. 즉 B가 A보다 더 커. 그럼 이제 C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C.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랑 B랑 먼저 비교를 해요. 이게 참이야. 그러면 1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A랑 C랑 비교를 해요. 이것도 참이야. A가 C보다 더 커. 그럼 최대값 A. 자, 이거 참이야. 근데 이게 거짓이야. 즉 A가 B보단 큰데 A가 C보단 작아. 그럼 C에 해당하는 거고. 자, 이제 애초에 이거 자체가 거짓이야. 즉 B가 A보다 더 커. 그럼 1로 들어갑니다. B가 이제 B랑 C를 비교하는데 B가 C보다 더 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B가 A보다 크지만 B가 C보다 작으면 C가 된다. 이렇게 한 줄로 바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4, 5, 6. 6이 나왔죠? 9, 18, 45, 65. 18이 나왔죠? 네, 가운데 있을 때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비둘기 사진 보여드리면서 풀이 과정이 이제 사람마다 달라진다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같은 코드라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같은데 이렇게 긴 코드가 이렇게 짧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맥스의 A랑 B를 비교한 다음에 여기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연산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좋아한다는 이유도 이렇게 좀 코드가 간편해져서 좋아요. 벌써 과제네요. 과제는 무엇이냐? 2차 방정식 개수로부터 근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실근 두 개가 나오거나
그러면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중근인 경우, 그리고 허근인 경우,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고 다음은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고 그 세 개의 정수가 모두 일치하는지 아니면 한 개라도 다르면 세 개의 정수가 부호가 다릅니다. 이렇게 출력되게 하면 돼요. 단 조건연산자, 사막연산자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금방 끝난 것 같네요. 오늘은 이번 주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